남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헤어졌어. 두 번 다시 결혼 안 한다 그래.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또 결혼해요. 또 헤어져. 운명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남자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명도 됩니다. 정해일주가 되면은요, 일주, 그죠? 일주가 천을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무토하고 간목하고 임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자체가 뭐예요? 상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목이 들으니까 정인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되니까 정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러한 특징을 가지고 되면은 정의 일가는 그렇게 돈 밝히는 사주는 아니다. 오히려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해중의 임수하고 천간의 정하고 합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명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정해일주가 되잖아요. 남자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왜냐면 남편 자리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오히려 자식보다는 남자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만약에 정해일주가 결혼생활 하다가 배우자 자리하고 안 좋잖아요. 다른 쪽에 또 다시 임수나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건 다른 남자한테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식 버리고 가요. 그래서 만약에 정해일주가 좋은 역할 하잖아요. 남편한테 기가 막히게 잘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왜 자식한테 더 신경 쓰잖아요. 근데 정해일주들은 남편한테 더 신경 써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게 정해일주입니다. 또 여기는 깨끗한 성분을 갖고 명상을 좋아하고 지혜의 싹을 고요히 품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지혜하고 합을 한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수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또 지혜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일주가 금수가 많아서 만약에 정해가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왜? 물이 많아서 차가운데 내가 그 물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해일주가 금수, 가을, 겨울에 태어나죠. 남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요. 자, 남편하고 안 좋았어. 헤어졌어. 두 번 다시 결혼 안 한다 그래.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또 결혼해요. 또 헤어져.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래. 또 해. 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형국이라, 예, 정해일주가 운명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남자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하지만 이제 이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관과 정인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굉장히 품격이 있는, 사람이 아주 귀티나는 이런 것도 정해일주입니다. 또 이제 해중에 이게 그 해수가 극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쁜 역할을 할 때예요. 이게 만약에 정해일주가 봄, 여름에 태어나서 이게 좋은 역할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나한테 좋은 건데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나한테 두려운 물이 나하고 합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겨울에 태어나 추워요. 요게 있는 이 물이 이게 딱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추위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게 돼요. 그래서 마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딱 불러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병 들면 어떡하지? 뭐 요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가을에 태어난 정해일주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왜 그러느냐? 물이 불을 끄니까 두렵긴 한데 요즘에는 간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꺼지면서도 또 하나 나무를 키우겠다는 씨앗을 가지고 있고, 또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수국화해서 꺼지는 건데 여기서는 이 나무가 있잖아. 이런 거죠.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나를 굉장히 괴롭혀. 근데 가끔 가다가 크게 뭔가를 해줘. 목생활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막 괴롭힐 때는 헤어져야지 생각하다가 혹시 또 뭐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채찍은 수국화를 하는데 하나는 간목으로 목생활을 해줘. 어떻게 하든지 버텨나가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요 일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세가 좋으면 그 끈기를 갖고 성공하는데, 운세가 나쁘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망한, 예, 그런 것도 요 정해일주에 나타나는 성향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정해일주는 고요 속에서 재치를 번뜩인다 했어요. 왜냐면 이 물 속에서 나무가 들어오니까, 물이 있어서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간목이 나를 헤어주는데, 이 간목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로 인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순간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주에서 관성이 일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밑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위험을 내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정해일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금수가 왕하잖아요. 물이 많은데 불이 끄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이 많으니까 머리는 뭔가 하고 싶고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 무서우니까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자신감이 없지? 이런 것도 사주에 금수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정해일주는 또 이제 이것이 천을 귀인이 있기 때문에 인덕이 많은데 이게 좋은 역할 할 때입니다. 예, 좋은 역할 하지 않을 때는 인덕이 있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자일주 보겠습니다.